네, 안녕하세요. 이 리뷰 믿을 수 있어? 팀의 유임성, 정정훈, 최준.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리뷰 믿을 수 있어? 팀의 유임성, 정정훈, 최준수, 그리고 발표자 김지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 음식점 리뷰를 열심히 읽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때 다른 방문객들에 비해 유난히 별점이 높은 이 리뷰. 혹시나 리뷰 이벤트나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이 아닐지, 그리고 이 별점 5점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찐 맛집을 의미하는 별점 5점이 맞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별점 테러라던가 혹은 단순 개인의 변덕으로 별점을 낮게 주는 상황 또한 소위 리뷰 빌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서 시작하여 각기 다른 개인의 주관성에 크게 의존하는 리뷰 내용과 별점의 신뢰도라는 일관성 있고 객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추가적인 지표가 제공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시작된 저희 프로젝트, 지금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용 데이터 설명, 신뢰도 모델링 과정, 서비스 아키텍처 및 기획 소개와 시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신촌 음식점 데이터입니다. 별점을 없애고 있는 네이버 지도와는 다르게 아직 별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유저별 리뷰 기록까지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맵을 최종 플랫폼으로 선정을 했고요. 리뷰 데이터의 경우 실시간 데이터가 그리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서 셀레니움을 활용해 총 2가지 유형의 데이터, 첫 번째로는 신촌 음식점 가게별 리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음식점들의 리뷰를 남긴 리뷰어들의 리뷰 기록을 크롤링 해왔습니다. 그리고 크롤링 대상으로는 가게 이름, 가게 평점, 가게 세부 카테고리,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닉네임, 리뷰 내용, 별점, 그리고 사진 여부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저희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후 유저 닉네임을 해시값으로 해서 그룹 파일을 해서 각 리뷰어들의 특징을 잡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롤링한 데이터 중 리뷰 내용을 코볼트를 활용하고 별점과의 관계를 학습해서 리뷰 내용을 통해 별점과 긍부정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감성 분석 모델을 모델링했습니다. 해당 모델의 정확도는 0.8 정도로 학습을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만약 이러한 예측치와 실제 별점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람들이 별점을 주는 경향성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저희 추후 신뢰도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리뷰 내용의 감성뿐만 아니라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관련 논문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이미 유의성이 증명된 변수들을 저희 고려 대상에 포함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크게 세 분야의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뷰 내용이나 별점 그 자체입니다. 리뷰 감성 분석 결과와 리뷰어 별점을 비교하고 리뷰 길이, 사진 포함 여부, 리뷰 내용의 명사 및 동사 비율이 이에 해당되고, 리뷰 작성자와 관련하여 해당 리뷰어가 작성한 리뷰의 개수는 그 리뷰의 전문성과 연관이 있고요. 해당 리뷰어의 별점의 평균치나 표준 편차와 같이 별점을 주는 경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점이나 5점처럼 극단적인 별점을 주로 주는지와 같은 극단성 또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 대상, 즉 음식점과 관련하여 해당 가게의 전체 평점과 특정 리뷰어가 준 별점의 관계 또한 해당 리뷰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크롤링한 데이터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를 하였고, 지금까지 단계로 이제 데이터셋이 모두 준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뢰도를 계산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한 단계는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수들이 실제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얻은 다양한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목표 변수인 실제 별점과 예측 별점의 차이로 분류하는 데 있어 어떤 변수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리뷰 데이터에서는 리뷰 길이, 리뷰 내용의 명사 비율, 가계 평점과 실제 평점과의 차이 등의 요인이 신뢰도 파악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리뷰어별 특성을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리뷰어의 별점 극단성 정도, 별점 표준 편차, 명사 비율 등의 변수가 주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뢰도에 주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별점의 중립성, 즉 2점이나 4점을 주는 행위, 그리고 동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에는 극단적인 변수, 즉 1점이나 5점, 그리고 명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신뢰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한계는 존재했는데요. 그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리뷰가 거의 없었고, 그렇기에 저희 모델의 학습 결과 또한 미세한 차이가 해당 리뷰의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뢰도와 더불어 리뷰의 주관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표의 필요성을 인지했는데요. 이를 위해 리뷰어들을 군집화하고 그 군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리뷰어의 리뷰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뷰어들을 특정 군집으로 분류하고 그 리뷰어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유저별 데이터를 활용해서 K-미즈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을 했고, SSE 값이 줄어들면서 칼린스키 지수와 신뢰 지수가 높게 측정되는 군집수 6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후 각 군집의 특징을 잡고자 군집별 센트로이드 값들 중 특징적인 수치들만을 분리한 후 각 군집별로 이름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 군집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리뷰 개수와 그 길이가 압도적으로 긴 군집은 박찬호 군집, 그리고 모든 리뷰에 냉철한 호평을 하는 군집은 모든 렌지 군집, 그리고 전반적으로 5점을 많이 주는 군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람, 리뷰 내용의 감성과 실제 별점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군집의 경우에는 언어의 왕자, 그리고 간결하게 리뷰를 남기는 군집은 긴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는 군집에는 응애라는 네, 결론적으로 저희 신뢰도 모델의 기준이 되는 분석은 총 2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신뢰도 지수 수식에 포함된 변수로는 별점의 극단성 및 중립성, 리뷰 내용의 명사와 동사 비율, 그리고 군집 분류가 있고요. 군집화 결과 또한 저희 웹에서 그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군집화를 통해 기존의 리뷰 이력이 없는 신규 유저들 또한 처음 작성하는 리뷰 정보를 기반으로 군집에 배정할 수 있기에 신뢰도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는 저희가 로컬에서 클러스터링 모델을 핏하고 프리딕트 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희는 웹에서 새로운 리뷰가 입력되었을 때 이를 훈련된 클러스터링 모델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된 모델을 서버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파이썬 라이브러리 자브리브를 사용해서 피클 형태로 엑스포트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보는 UI를 구현을 했고요. 사용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외에서 모바일을 사용해 음식점 리뷰를 검색해볼 확률이 훨씬 높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모바일 환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는 음식점별 리뷰 목록 조회와 같은 기본적인 API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클러스터링 과정과 신뢰도 계산이 파이썬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썬 기반 모델을 서빙하기 위해서 패스트 API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저희 모델 구현에 필요한 음식점 리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MySQL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현된 서비스를 단일 서버에 배포하기 위해서 AWS EC2와 Docker Compose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최종 결과물인 웹 리뷰 모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뢰도 및 리뷰어 군집 결과에 따라 리뷰를 분리해주는 저희 리뷰모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해당 QR코드를 통해 여러분들도 함께 리뷰모를 사용해 보실 수 있지만 우선 지금은 저희 같이 함께 시연을 해보면서 각 기능을 알아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카카오맵의 신촌 맛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신촌 맛집 둘러보기와 홍대 맛집 둘러보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된다면 카카오맵 신촌 음식점 검색창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맛집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게 된 음식점의 리뷰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희 리뷰먼 페이지로 돌아가서 검색창에 음식점 이름을 적게 되면 일단 이 리뷰를 적는 과정에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음식점 장소들의 리스트가 쭉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을 때 검색을 누르게 된다면 해당 음식점의 리뷰 데이터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음식점의 리뷰 페이지는 다음과 같고요. 각 리뷰의 프로필 사진은 군집화 결과에 따라 다른 유저 태그에 해당하고요. 그 사진 주위에 색상으로 신뢰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리뷰들에 총 2가지 종류의 필터를 줄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신뢰도가 낮은 리뷰를 제거해주는 믿을 수 있는 리뷰만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적용할 경우 신뢰도가 낮은 리뷰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이와 함께 해당 리뷰어가 준 점수가 원점수가 아닌 신뢰도를 곱한 값으로 반영된 수정된 전체 가격 평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필터는 태그에 따른 리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태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설명이 자세한 리뷰만을 보고 싶다 라면 박찬호 태그에 해당하는 리뷰들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리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만약 리뷰 닉네임을 누르게 된다면 그 리뷰어의 리뷰를 모아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스타샤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분집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 리뷰어의 분집 여기 박찬호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앱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실제로 리뷰를 작성해보는 기회인데요. 해당 가게에 대해서 별점, 리뷰 내용, 그리고 닉네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있는 만동제과에 예를 들어서 리뷰를 리뷰를 뭐 맛있는데 맛없다 라는 식으로 모순적인 리뷰를 작성을 하고 별점을 5점을 주게 된다면 그리고 등록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이 리뷰들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알림이 뜨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백엔드에서 신뢰도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한 리뷰와 별점을 달아달라는 알림이 뜨게 되고요. 이때 이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리뷰를 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점을 주고 먹고 눈물 흘림과 같은 신뢰도가 있는 리뷰를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백엔드에서 신뢰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서 리뷰 이제 분석이 완료되면 이 리뷰의 신뢰도가 지금 알림이 뜨는 것처럼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뷰어는 자신의 의견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주의하면서 리뷰를 남기고 사용자는 필터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리뷰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각 가게의 낮은 신뢰도의 리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앱 리뷰먼이었습니다. 네, 제가 1분 정도가 남아서 혹시 저희 프로젝트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이상 이 리뷰 믿을 수 있어 팀의 신뢰도 낮은 리뷰를 잡아먹는 리뷰몬이었습니다. 네, 질문. 아까 디시전 트리에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게 된다면 네, 우선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설명 변수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돌리게 됐을 때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따로 규정하진 않고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최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주요 요인들이 다음과 같은 결과로 출력이 됐습니다. 네, 저희 시간상 이상으로 발표를 마쳐보도록